자, 오늘 드디어 자기소개서 드디어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기가 5월 말 정도 됐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곧 있으면 기말고사 들어가는 시기일 거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지 진로 희망 사유라든지 그리고 미친 듯한 수행 평가 아마 여러모로 바쁠 겁니다. 여러 가지 기록할 게 많을 거예요. 보고서 작성할 학생들은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될 거고, 소논문할 학생들은 소논문도 해야 될 거고, 동아리 기록해야 되고, 정신이 없죠. 그런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활동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기록을 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겠다? 약간 다른 관점으로 접근합시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필요한 거를 생활기록부에 넣어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생활기록부 관리, 자기소개서, 면접 이 세 가지가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 면접 때 할 얘기를 자기소개서에 넣고 그것에 대한 증빙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이게 맞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근데 니들 생각해봐. 지금 바로 기말고사 끝나면은 자기소개서 쓰겠어? 아니지. 생활기록부 기록부터 하게 되겠지.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지.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먼저 쓴다. 요거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궁금해했던 거 얘기 좀 해줄게요. 첫 번째로, 대회 수상 또는 대회 활동 뭐 씁니까? 저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못 써. 올림피아드나 경시대 같은 거 중에 보면은 과목 이름 달린 거 있잖아. 그런 건 못 써요. 그래서 실제로 올림피아드를 기록하려고 하면 거기에 별표 이렇게 지워져. 그래서 기록이 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지. 창의과학 올림피아드 또는 창의 발명 올림피아드를 나갔다? 올림피아드가 아니라 발명 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학교는 그거를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고 어떤 선생님은 허락을 안 해주거든. 어떤 학교는 허락된 거기 때문에 기록이 되고 어떤 학교는 허락 안 된 거니까 기록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일단 기록해도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저는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기록할 수 있도록 증빙을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다가 넣으려고 노력을 해보자 이거야. 그게 안 되면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도 넣어보자 이거지. 이런 식으로 미리 기록을 해놓고 자기소개서를 대비해야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소개서 쓰려고 하면 좀 막막하죠.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문항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자기소개서 4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 4번은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전부 다 지원 동기거든. 즉 그 과를 쓰는데 내가 왜 지원했냐 요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원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1번의 첫째 줄이에요. 왜? 보통 사람이면 글을 보면은 첫째 줄부터 읽지 않을까? 근데 그 첫째 줄이 너무나 재미없어. 그러면은 그 뒤로도 다 재미없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4번이다. 그 다음 중요한 건 1번의 첫째 줄이다 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4번을 쓰고 1번을 쓰고, 저는 요 순서대로 가길 바라죠. 4번을 쓰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기계공학과 쓴다. 나는 기계공학과 왜 쓰지? 고민을 하게 돼. 보통 서울대 합격하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 기간이 1달 반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1달 반 동안 뭘 고민해? 4번. 대부분 대학이 4번이 지원 동기니까 왜 하필 우리 과니? 왜 하필 우리 대학이야?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 학교인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기계공학과 없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 근데 왜 하필 우리 대학에 우리 기계공학과인가? 화학과나 화학공학과는 전국에 널려 있는데 왜 하필 우리 학교인가? 자, 생각해보자. 화학과나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이런 주요 학과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있죠. 근데 그 대학에만 있는 게 있어. 뭐니? 바로 교수님이죠. 그 교수님들이 거기서 이런저런 연구들을 하고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교수님 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구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학공학 좋아하는데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교수님이 하고 계시네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자소 4번에 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 위해서 공부한 기록이나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1번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번에 그와 연관된 내용을 쓰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언제 쓰는 게 좋은가? 저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기말고사 언제 끝나? 7월 초? 좀 빨리 끝나면 6월 말? 이때 끝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재특이다, 뭐 동아리, 수행평가, 독서 엄청 바쁘다고요. 근데 그 시기에 써야 돼.
왜 그러냐면 보통 학생들이 그게 마무리되고 방학 때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럼 보통 8월 달부터 쓰기 시작한단 말이야. 7월 중순 말부터. 그런데 8월부터 쓰기 시작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 한 달 반 걸린다 그랬지. 근데 8월에 시작해서 한 달 반 뒤에 뭐가 있니? 9월 모평. 근데 얘는 뭐하고 있었어? 모평 대비하고 쓰니? 아니지. 뭐하고 있었어? 자기소개서 쓰고 있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모평을 말아먹어. 모평 말아먹으니까 어떻게 돼? 모평 말아먹고 전략이 바뀌죠.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는 일찍 쓸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약간 수정을 하더라도 7월이나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시작을 하세요. 조금 어설프고 힘들어도 그때 시작을 하는 게 좋아.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항목별로 천천히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일찍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9월 모평 말아먹으면 11월에 수능도 같이 말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차피 2학기 되면은 중간기말 대비 잘 안 하잖아요.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요도 좀 짜놓고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좀 준비를 합시다. 알겠죠?